오후 12시 30분 선진그룹 본사 지하 2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국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모습은 여느 대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질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배식대 뒤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는 74세의 김연아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연아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위생모를 쓴 모습은 그저 평범한 급식 도우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연아의 얼굴에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26살의 신입사원. 정민서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2달 전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연아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민서는 급식 도우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오늘 국이 정말 맛있게 끓여졌어. 연아는 민서의 식판에 국을 가득 담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연아는 매일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 회사의 미래도 밝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국을 받아들고 반찬 코너로 이동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민서의 몸이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민서의 손등을 스치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아이고. 민서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는 튀지 않았지만 바닥 여기저기에 국물과 건더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민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치우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서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2살의 조미래 대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뱉어냈어요. 야, 진짜 민폐네. 신입이 이렇게 실수해도 돼? 미래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아? 미래는 팔짱을 끼고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회의 시간 늦겠는데 이거 다 치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미래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연아 할머니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연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연아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쏟았으니까 제가 치워야죠. 민서가 급하게 말하며 연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47세의 박성훈 부장이 상황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비효율적이네. 청소 담당자가 따로 있잖아. 성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훈의 말에 미래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맞아요. 부장님, 요즘 신입들은 정말 답답해요.
회사에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미래는 민서를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미래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민서의 식판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어요. 식판이 바닥을 미끄러지며 큰 소리를 냈고 남아있던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욱 독설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아휴, 늙어서 민폐만 끼치네. 제대로 좀 치우세요. 미래의 말은 연하 할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연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7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연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제가 치울게요. 걱정 마세요. 연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성운 부장이 한술 더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효율이 계속되면 우리 부서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성우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시간 낭비네. 이런 건 청소 아줌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민서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끝까지 참으며 연하 할머니와 함께 바닥을 닦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서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연하는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연하의 따뜻한 손길에 민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미래와 성운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계 질서와 눈치 때문에 모두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미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미래의 마지막 한마디는 독침처럼 날카로웠어요. 성운 부장도 불쾌한 표정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연하와 민서는 계속해서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남아 있었어요. 연하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연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지만 민서가 재빨리 부축해 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연하는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잊지 마. 민서는 연하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실수나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선진그룹 본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긴급 조지명이 내려진 것이에요. 사내 방송을 통해 오전 10시까지 대강당의 모든 직원이 집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어요. 갑자기 전 직원 소집이라니 무슨 일이래? 혹시 구조조정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어제 인사팀에서 뭔가 조사하던데. 온갖 추측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나돌았습니다. 미래와 성우는 특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제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런 작은 일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천여 명의 직원들이 대강당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앞줄에는 임원들이, 그 뒤로는 부장, 차장, 과장 순으로 직급에 따라 자리를 잡았어요. 구내식당 직원들도 소집 대상에 포함되어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혹시 자신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하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구내식당 업무 때문에 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선진그룹 특별 이사회 긴급 발표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김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 직원 여러분을 소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태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선진그룹은 창업 이래로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태준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이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래와 성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손짓하자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강당 전체가 순간적으로 술렁였습니다. 무대에 나타난 여성은 어제까지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연하 할머니였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품격 있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왜 저기에?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구내식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하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연하에게 집중되었어요. 연하의 차분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하의 첫 마디에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회사 창업자고 정 회장의 아내이자 현재 김태준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폭발할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설마, 진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었어요. 성운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연하의 말에 강당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직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평소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직급에 따라, 나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미래와 성운이 앉아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어제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사건의 CCTV 영상이었어요. 민서가 국을 쏟고 미래가 식판을 발로 차는 장면, 그리고 늙어서 민폐만 끼친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에서는 충격과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건 너무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많은 직원들이 붕괴하는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훈 부장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도 보았습니다. 연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집중했어요. 연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가 앉아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서 씨처럼 직급과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연하의 칭찬에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동료들이 민서를 바라보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민서 씨는 매일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연하의 말에 공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더 이상 직급이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인간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태준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연하와 태준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미래와 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아직 봄바람이 살랑이던 4월 초였어요. 선진그룹 창업자고 정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김연아는 강남구 한남동의 넓은 저택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연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는 아들 태준이 이끄는 선진그룹의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선진그룹 매출 사상 최고치 경신 김태준 회장 혁신 경영으로 업계 주목 같은 화려한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신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 회사는 잘 나가고 있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꿈꿨던 회사의 모습과는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연하는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남편 정 회장은 생전에 늘 사람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에서도 항상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리는 이야기들은 예전과 달랐어요. 며칠 전 골프장에서 만난 다른 기업 부인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졌다더라.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르다니까. 하지만 연하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회사가 먼저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태준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태준의 일과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느라 고생했구나. 연하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회의들로 지친 모습이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연아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해외 진출 프로젝트와 신사업 개발로 정신없는 나날이에요. 연아는 차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회사 분위기는 좋고?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실적도 좋고.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연아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준의 대답은 너무 기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들렸어요. 정말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있을까? 연아는 속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연아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직접 회사에 가서 현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 어머니 신분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꾸며진 모습만 보여줄 게 뿐 분명했어요. 그래서 연아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연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가끔 구내식당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곤 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생생하고 진솔한 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아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평소 품격 있게 관리하던 머리를 소박하게 단정히 하고 값비싼 옷 대신 평범한 작업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다른 신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말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정했어요. 가짜 주민등록증과 이력서도 준비했습니다. 74세의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설정이었어요. 연아는 이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4월 15일 연아는 박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그룹 구내식당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인사팀 대리였는데 딱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즘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일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면접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면접에 합격한 연아는 며칠 후부터 본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식당 청소부터 시작하는 일과는 연아에게 낯선 경험이었어요. 동료 급식 도우미들은 연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말순 씨, 나이 드신 분이 일하기 힘드실 텐데 대단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순박한 마음씨에 연아는 감동했어요.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국솥을 나르고 수백 명분의 밥을 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지만 연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2주 차가 되자 연아는 서서히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임원들의 모습,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직원들의 표정과 대화,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연아의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급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임원들은 급식 도우미들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대했고 중간 관리자들은 때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반면 신입사원들과 일부 직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민서라는 신입사원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민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연아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 우리 회사도 희망이 있겠구나. 연아는 민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서의 진심 어린 마음씨는 연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민서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미래 대리 같은 경우는 급식 도우미들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때로는 불쾌한 표정으로 음식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박성훈 부장은 더 심했어요. 가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뭐야, 맛없게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연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식 문화, 업무 분위기, 동료들 간의 관계 등 모든 것이 남편이 꿈꿨던 회사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특히 상하 관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둬도 될까? 매일 보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이제 구내식당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도 연하를 편안해했고 일부 직원들은 연하를 할머니처럼 따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서와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운명의 날 저녁, 연하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겪은 일은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맴돌던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연하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하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를 주시다니. 태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연하는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태준아, 미안하다. 늦은 시간에. 연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너에게 꼭 말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태준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든 집중을 기울였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난 2달 동안 내가 너희 회사에서 일했다. 연하의 고백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위장 취업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2달 동안 본 것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구내식당에서 일하셨다고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하셨어요? 너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연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회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말이야. 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 내부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보고받았던 터라 어머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일 같았어요. 특히 오늘 있었던 일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 연하는 오늘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국을 쏟은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와 성운의 모욕적인 언행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분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네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일 당장 해당 직원들을 호출해서 징계하겠습니다. 태준이 즉시 행동에 나서려 하자 연하가 말렸어요. 아니야, 그렇게 성급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준은 어머니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고 싶어. 연하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단순히 몇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직원 앞에서 내 정체를 공개하고 싶어. 연하의 대답에 태주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너무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태주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연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때로는 큰 변화를 위해서는 큰 충격이 필요한 법이야.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경영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주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즉시 내부 감사팀을 꾸려서 구내식당 관련 사건을 조사하게 해. 태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직접 설명하겠어. 지금은 일단 감사팀을 구성하고 구내식당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전 10시 태준은 감사실장과 인사팀장을 불러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태준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회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목격하신 일이야. 태준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당장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해당 직원들의 과거 행적도 조사해.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건 어머니와 상의 후에 결정하겠어. 태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야. 오후 내내 감사팀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구내식당의 CCTV 영상을 검토하고 관련 직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는 연하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박성훈 부장의 경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부하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인격적 모독을 한 사례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조미래 대리 역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차별적 언행을 한 기록이 있었어요. 다만 성훈 부장보다는 횟수나 정도가 덜한 편이었습니다. 저녁 8시 태준은 어머니 연하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연하가 태준의 사무실로 직접 왔어요. 평소의 소박한 차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땠니? 연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태준은 조사 보고서를 연하에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박성훈 부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더군요. 연하는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연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전 직원 소집을 해줘. 연하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태주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연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했을 거야.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니까. 그날 밤 연하는 오랫동안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연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우리가 꿈꿨던 회사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대강당은 여전히 흥분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하의 충격적인 정체 공개와 생생한 증거. 영상은 모든 직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처벌이 발표될 시간이었거든요. 연하는 잠시 물을 마시며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죽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미래와 박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다시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특히 중간 관리자들과 부장급 이상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준 회장이 연하 옆으로 나와 서류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난 이틀간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어요. 그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여러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 조사 결과가 요약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부장과 조미래 대리의 과거 행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갑질 사례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훈 부장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12차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이 발표에 강당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폭로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따라서 박성훈 부장은 오늘부로 즉시 해고 처분됩니다. 태준의 단호한 발표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해고라는 강력한 처벌에 많은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조미래 대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태준이 계속해서 발표했어요.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었지만 박성훈 부장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어요.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따라서 조미래 대리는 2달간 무급 정직 처분을 받고 이후 계열사로 발령됩니다. 태준의 발표에 미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해고보다는 훨씬 나은 처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하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처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징벌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문화를 바꾸려는 겁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연하의 말에서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민서가 앉아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정민서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려서 당황스러웠어요. 동료들의 격려 어린 시선을 받으며 민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서 씨는 직급과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하가 민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가치관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민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긴장이 되었지만 연하의 따뜻한 눈빛이 용기를 주었어요. 태준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서 씨는
오늘부로 경영혁신팀으로 특별 발령됩니다. 태준의 발표에 강당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경영혁신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거든요. 신입사원이 경영혁신팀에 정말 대단한 승진이네. 직원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민서 씨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연아가 민서에게 직접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직장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보여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연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나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어서서 민서와 연아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 같았습니다. 민서는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서의 진심 어린 대답에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연아는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연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직급이나 나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우리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연아의 시선이 강당의 모든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이 천천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의 표정에는 감동과 다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갑질 처벌을 넘어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연아는 미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연아의 따뜻한 말에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선진그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축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였어요. 본사 로비에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연아는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웃으며 참여하는 모습,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민서가 손을 흔들며 연아를 불렀습니다. 민서는 작은 무대 앞에 서 있었어요. 뭘 준비했니? 연아가 궁금해하자 민서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무대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가 무대 중앙에 서서 모든 직원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서는 연아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전 우리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분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대 뒤에서 대형 액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써넣은 감사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연아 어머니라는 제목 아래 수백 개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저 우리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정신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연하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직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연하의 마지막 말에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합창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연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황혼이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여보, 보고 있죠?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꿨던 회사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인 회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사로 말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연하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나풀거렸어요. 그 순간 마치 남편이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과 민서가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사모님, 저녁 같이 드시러 가요. 그래, 좋지. 연하는 두 사람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선진그룹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직급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연하와 남편이 함께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